고기잡이가 밥벌이가 되지 못하면서 조선소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 배 기관 거치에 있던 그 밑에 있던 나무들인데 좀 프로펠러 공장. 주인을 잃은 공장에는 기계들이 벌겋게 녹슨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일이 5개가 있었거든. 배에 올리는 조선대 거의 5개 있었고, 이제 신도 배에 이제 목선뼈를 여기서 쭉 만들어가지고, 전용원 목수의 집에도 배목수 전성기 시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런 싹이 이런 건 한 50년 이상 있어. 배목수를 하던 내내 손에 익고 다른 그의 도구입니다. 이쪽 집도 우리 애 딸내미 태어났을 때 진 집이에요. 이건 붙여가지고. 전용원 목수의 아버지 역시 한국전쟁 때인 1952년 속초로 오게 된 실향민입니다. 여기 이제 아버님인데요. 전용원 목수의 아버지 역시 흥남 출신의 배목수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배목수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까운데 먼저 올라 계신 분이 아이 사람아 지금 통일된다가 난리인데 그 끝에서 뭐 하느냐고 아버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 그래서 올라온 거지. 아버님 뭐 고향 가까운데 빨리 간다고 해서 그 올라온 거. 어업도시로서 쇠락의 길을 걷자 속초시는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 열풍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까마득하지 않죠. 저쪽 이 병풍처럼 다 고층 건물밖에 이제 보이지 않게 되니까 설악산과 그다음에 바다, 그다음에 호수까지 이렇게 어울린 이 지역은 대단히 좁지만은 이 좁은 공간에서 그런 어떤 그 수려한 경관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지난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이제 부동산 강풍이 불어가지고 고층 건물들이 온 사방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 푸른 호수, 청초호 역시 개발의 아픔을 겪은 곳입니다. 1990년대 속초가 도시로 성장하면서 유원지 조성을 위해 호수의 약 3분의 1을 매립했는데요. 그로 인해 생태 환경이 훼손되고 찾아오던 100여 종의 철새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초호엔 철새들이 찾았습니다. 새들만이 이곳이 석호라는 걸 기억해주는 듯 말입니다. 이 석호는 특히 이제 뭐 철새들이 겨울철에 왔다가 겨울을 지내고 봄에 돌아가거나 또 여름 철새들은 봄에 와서 이 갈대숲에서 새끼를 낳고 키워서 돌아가고 가을이 되면, 그리고 나그네 새들은 가을에 호주 뉴질랜드 가는 길에 잠깐 머물렀다가 또 봄이 되면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곳에 와서 한 열흘이나 한 달 동안 머물다가 캄차카 반도나 시베리아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간 기착지 철새 도대지로서의 큰 역할을 하던 그런 호수인데, 또 다른 석호. 영랑호 등에 여전히 새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나마 남아있는 습지 덕분입니다. 이것조차 없어진다면 철새 도래지로서 석호의 역할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시베리아나 캄차카 반도가 물이 얼어요. 대부분 여기 청초에 오는 새들은 물새들인데 물이 얼다 보니까 얼지 않는 이 청초나 이 인근까지 와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돌아가는 중요한 새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그런 자리죠. 서식지로서의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들 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식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새들도 덜 오게 되고 물고기도 덜 오게 되고 그런 거죠. 고층 건물 제한이 없는 속초는 최근에 들어서야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 공청회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것도 좀 그렇죠. 하나둘 다 막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면은 그 도로에서 쳐다봐도 숨이 막힐 정도로 아주 깝깝하고 대낮에도 어두컴컴해져서 도로가 아주 어둡고, 그리고 또 앞에 또 집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슬럼화돼서 사람들이 좀 찾지 않는 그런 동네가 지금 되어버리고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좀 균형 있는 어떤 이 도시 개발들 이루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큰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거죠. 특히 해맞이 성당으로 알려진 동명동 성당 부근에 고층 빌딩 건설이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그 40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건물들이 바다 전망뿐만 아니라 속초 시내 전망까지도 또 다 이제 가로막게 되겠죠. 동명동 성당은 1952년 전쟁 당시 미군이 북진할 때 세운 곳으로 유래와 역사가 깊습니다. 그 당시는 이 성당의 지붕을 이제 자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군들이 사용하던 양철 드럼통을 두들겨 펴서 씌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던 실향민들과 많은 속초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보급 또 배급 또 그들의 어떤 보호 수용까지 이제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래서 이곳이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68년간 이 한반도의 평화와 또 화해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기도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발에 따른 우려와 반대는 속초시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석호인 영랑호. 이곳 역시 외가리, 노랑구리 백로 등 철새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영랑호가 바라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또 다른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장천마을 인근에 500여 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 유치에 나섰습니다. 3년 전 착공을 시작한 이곳은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조용하던 장천마을 사람들에게 교도소 유치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지나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때 거긴 많잖아요. 그런데도 시타이가 많아요. 그런데 속초소는 받아줬잖아요. 인구 늘린다고. 제수도 500명이 수용한대요. 무신도 500명. 그거 가지고 무슨 인구 늘리는 뭐하겠어. 교도소가 유치되면 어떻게 변할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속초시가 갖고 있는 장점, 수려한 경관과 여러 어떤 이런 천혜의 그 자연 요소들을 좀 제대로 살려야만이 속초가 좀 지속 가능한 어떤 관광지, 또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의 이런 난개발로 이미 많은 어떤 그런 그 매력들, 장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씩은 찾아간다는 속초의 오래된 서점.
서점 안쪽엔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해 작은 메모를 붙여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대형 서점과 다른 이곳에서 손님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제가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대학 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보내지를 못했어서 좀 치열하게 보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취직을 좀 미루고 좀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독립 출판을 해볼까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독립 출판물들 어떤 책이 있나 그걸 좀 구경하러 왔어요. 과거 이곳은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한 안락한 의자, 어린 손님을 위한 작은 배려. 1956년 책방 겸 문구점으로 시작해 60년 넘게 이어져 온 서점입니다. 2010년도 이후로는 매우 장사가 안 되는 서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늘 서점을 계속 해야 할지 그만두셔야 할지 고민하던 상황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버지께서 서점을 같이 운영해보지 않겠냐, 대신 서점의 모습을 조금 바꿔서 리뉴얼해서 한번 다시 새롭게 운영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셔서 기존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서점을 만들어야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이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한 계기가 됐습니다. 미래의 서점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서점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식의 현실, 뭐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확장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간도 바꾸고 네. 테마도 다시 정리하고. 네네. 고향으로 다시 온 아들 덕분에 오래된 서점은 새 책으로 단장됐습니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뒤,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개념인 서점과 숙박시설을 겸한 북스테이도 생겼습니다. 주택을 개조해 1층엔 북카페, 2층엔 게스트하우스로 시설을 꾸몄는데요. 이곳의 목적은 독서와 휴식. 아무래도 혼자 책을 보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그냥 여기서 쉬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잔잔한 음악과 책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자주 들리세요? 자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가끔씩 들리는 편이에요. 북카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편안한 공간, 가끔씩 혼자 와서 그냥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공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곳 서점의 위치는 관광지와는 살짝 떨어진 곳인데요. 그마저도 이곳의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원래는 철물점으로 쓰이던 건물이었고 2층은 이제 철물점 운영하시는 분들 가정집으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오히려 시끌벅적한 대로변보다는 이 터미널 안쪽에 있어서 교통량도 적고 뭐 다니는 분들도 적어서 오히려 물론 찾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숨어 있어서 또 그 나름대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곳의 운영자 역시 속초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주말 저녁, 오늘은 저자를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북토크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윤아 작가님이시고요. 유럽
뿐만 아닌 세계의 여러 서점을 다니면서 기록한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책 안쪽에 담겨진 저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지난 여행을 그리워하고 또 새로운 여행이 올 때까지 무척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찾으러 갔는데 여기가 다 그 서점마다 그 추천해준 늦은 금요일 저녁, 사람들은 저자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좀 책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저 책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림 그리거든요. 그래서 글 같은 것도 더 저도 써보고 싶고 좀 다양하게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포착도 처음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좀 진짜 생각을 좀 하려고 여행을 온 건데 공감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행복한 느낌이었어요. 부대에서 제가 이렇게 소수 인원들 데리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부대 독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그 속초에서 이렇게 서점에서 북토크나 강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우리 병사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좀 듣게 해주고 싶다 생각이 들어갖고 전용원 목수가 오래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목선을 자식을 바라보듯 꼼꼼히 살피고 추억합니다. 들어보시고 앞에 뭐든지 선수 쪽이 제일 힘들어요. 뒤에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오다가 반대로 꺾어지는 고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바뀐 조선소에서 전용원 목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선소를 찾은 전용원 목수에게 최윤성 대표가 커피를 들고 찾아갑니다. 최윤성 대표가 어릴 적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듯 이제는 그의 아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쌓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지만 오래된 추억이 이 바다를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20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